네, 이제 노을 타임도 끝났고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맛있는 술을 한 잔 마시러 갈 겁니다. 여기는 최근에 생긴 곳이라서 저도 얼마 전에야 존재를 알게 된 곳인데요. 여기는 제가 가게 이름을 보고 세화에 오면 꼭 가야겠다고 예전부터 저장해 둔 곳입니다. 여기는 가게 이름이 엘 플로리디타. 여기가 어디냐면은 쿠바 아바나에서 무조건 가야 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해밍웨이가 달길이라는 칵테일을 마셨다는 그런 유명한 술집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아마 보신 분은 많지 않겠지만 제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 바로 쿠바 여행 영상이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술집이에요. 유진열이 진짜 행운이었어. 저 자리 앞에 나고요. 뒷모습만 봐도 한국인 줄 알겠는 성태가 가고 있습니다. 내 당근 마가리 딴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생활입니다. 목이 잠겼네. 지금 해장이 조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와리에도 당연히 맛있는 해장국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으로 소개드릴 곳은 해장국은 아닌데 해장국 같은, 이게 작년에 제가 소개드렸던 메뉴인데 접짝뼈국이라고 하는 제주식 뼈 해장국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 너무 오랜만에 가보는 건데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 자는 거니? 안녕. 아이고 깼다. 쭉쭉이 하네. 무려 새벽 6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세와리의 모다정은 뜨끈한 국물 요리와 해장국으로 유명한 맛집인데요. 대표 메뉴인 접짝뼈국을 비롯해서 창도름 국밥, 몸국, 고사리 육개장 등 제주도의 향토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방문했는데도 반찬들이 싱싱하니 너무 좋았고요. 오늘의 주인공 접짝뼈국이 나왔습니다. 커다란 돼지 등뼈가 들어간 제주식 해장국인데요. 딱 봐도 기름져 보이기 때문에 땡초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다정의 접짝뼈국에 들어가는 이 돼지뼈가 정말 부드러운데요. 젓가락으로 슥슥 찢기만 했는데도 부드럽게 고기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 야들야들한 고기를 흰쌀밥에 얹어서 함께 먹으면 어제 먹은 술이 그대로 다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다른 곳의 접짝뼈국보다 살짝 느끼한 느낌은 있지만 기름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메뉴이니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해장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기 우리나라 아니고 동남아 같다. 대형견 너무 귀여운 거. 물먹방. 저희는 이 세화 해변에서 서핑을 하러 왔는데요. 문제는 오늘 파도가 서핑을 할 파도가 아니라서 패들보드로 종목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아쉽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다고 나와 있어서 일부러 오늘로 바꿨는데 그냥 어제 할 걸 그랬다. 그래도 어제 영상에서 굉장히 예쁜 바다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바다에서 한다고 상상을 하시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서핑이 아니라 패들보드를 할 겁니다. Kind of man who will love me just the way I
개운하다. 근데 쟤는 서핑을 마쳤고 역시 물놀이를 하고 나면은 든든하게 또 영양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럼 아주 배부르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맛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세화갈비. 세화갈비는 2019년에 새로 생긴 식당인데요. 처음에는 도민만 방문하던 식당이었는데 점점 입소문을 타더니 관광객도 많이 찾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메인 메뉴는 매운 소 왕갈비찜으로 2인 세트나 3, 4인 세트로 주문할 수 있고 여러 사리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맵기 정도는 상중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역시 애매할 때는 중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기본 반찬으로 신선한 야채들과 오뎅볶음 그리고 계란탕이 제공되는데요. 보통 갈비찜에는 계란찜이 나오는데 진한 육수에 계란이 건더기로 들어간 계란탕은 갈비찜의 매운맛도 중화시켜주면서 정말 그만의 독특한 맛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매운 갈비찜 2인 세트가 나왔는데요. 괜히 왕갈비찜이 아니더라고요. 갈비대의 크기가 보통 갈비찜들보다 훨씬 크고 붙어있는 고기의 양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거를 둘이서 과연 다 먹을 수 있을지 살짝 걱정되는데요. 조금 더 끓여준 뒤에 갈비대 한 대씩을 가지고 열심히 가위질을 해주면 됩니다. 갈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르는 것도 꽤 힘들었는데요. 잘 익혀진 고기를 양념과 함께 먹으면 정말 밥도둑이지만 나중에 볶음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공깃밥은 패스했습니다. 하지만 당면살이나 떡살이가 들어가 있어서 부족한 탄수화물을 채워 넣을 수 있고요. 왕갈비대를 열심히 가위질해도 잘려지지 않는 이 부위는 일회용 장갑이 제공되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야생적으로 뜯어 먹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많던 갈비들을 다 해치우고 나면 갈비찜 양념에 볶음밥은 필수 코스겠죠? 선생님 저희 볶음밥이랑 치즈 하나 이렇게 할게요. 비록 치즈사리는 품절이었지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입천장이 안 데이도록 조심조심 마무리하는데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양과 가성비, 직원들의 친절도까지 정말 맛있었던 새우갈비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세와리에는 또 어떤 맛집들이 있을까요? 1박 2일 동안 다 촬영하진 못해서 옛날에 찍어둔 사진과 영상으로 빠르게 맛집들을 알려드릴 테니 메모할 준비 되셨죠? 첫 번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달의 향 세화점입니다. 다양한 짬뽕들이 있는데 모두 다 맛있지만 저는 차돌 짬뽕을 자주 먹었었고 산처럼 쌓아주는 쫄깃한 탕수육도 필수 메뉴겠죠?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사천 탕수육을 포장해서 집에서 홈맥을 자주 했었네요. 두 번째, 제가 제주도에 온 날 가장 처음 먹었던 얌얌 돈가스입니다. 요즘 스타일 말고 옛날 스타일의 두툼한 돈가스를 판매하는 곳으로 달짝지근한 소스가 맛있어서 자주 방문했던 가게입니다. 세 번째, 연미정. 세화 근처에 아주 유명한 전복 돌솥밥 맛집인 명진전복이 있는데요. 웨이팅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다릴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 가게에서도 비슷하게 드실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버거스테이. 여기는 제가 세화를 떠나고 나서 생긴 수제버거집인데요. 빵, 패티, 피클까지 제주산 재료로만 직접 만드는 햄버거이니 제주까지 와서 먹어볼 만한 수제버거겠죠? 다섯 번째, 하도댁 흑돼지 두루치기. 제가 정말 자주 가던 단골 맛집이었는데 최근 사장님이 바뀌면서 위치까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리뷰에서 여전히 맛있다는 평이 많으니 추천드려봅니다. 여섯 번째, 재현식당. 세화리에 있는 정식집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죠. 1인 8,000원에 생선구이와 제육볶음까지 먹을 수 있고 혼밥도 가능한 가성비 좋은 식당입니다. 일곱 번째, 세화 마구간. 여기는 옛날 마구간을 개조해서 만든 펍으로 마구간 폭립, 딱새우 떡볶이 등 식사 메뉴도 판매하고 있으며 술 한잔 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여덟 번째, 봉그랑 김밥. 여기는 세화리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분식집인데요. 제주스러운 특별한 메뉴는 없지만 그만큼 저렴하고 푸짐하게 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도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는 세화바다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카페 공작소입니다. 다들 이 구도의 사진 많이 보셨죠?
세화에 오셨다면 카페 공작소 앞에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은 필수 코스입니다. 두 번째는 세화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인 카페 한라산입니다. 인스타 감성의 소품들로 한가득한 실내와 시그니처인 옛날 TV 포토존 덕분에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카페겠죠? 세 번째는 에릭스 에스프레소인데요. 세화에서 커피 맛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 카페입니다. 제가 세화 살면서 가장 자주 갔던 카페입니다. 네 번째는 가는 곳 세화입니다. 여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빵집으로 이번 여행 때 처음 방문한 곳인데요. 시오빵, 에그타르트, 스콘, 바게트, 식빵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아침에도 오픈하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려보세요. 그리고 음료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겠다. 샤베트. 네, 저희는 이제 구자읍의 오름 중에 하나인 다랑시 오름에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오름이 용눈이 오름 소개해드렸고 높은 오름, 아부 오름 뭐 이 정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오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랑시 오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올라가는 데만 한 40분, 50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 다랑시 오름에는 바로 앞에 아끈 다랑시 오름이라고 하는 약간 미니 오름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진짜 귀여운 동산 같은 오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아끈 다랑시 오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끈다랑시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오름은 아니라서 관리가 별로 막 썩 잘 돼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길이 맞는지도 아닌지 모르는 그냥 숲을 헤치고 길을 가네요. 아, 나 근데 반바지 입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풀숲을 지날 때는 무조건 긴 바지를 입으시도록. 풀숲을 헤치고 가는 대가족들. 네, 아끈다랑시가 너무 길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포기할까 하다가 그냥 거기 어린이 못 가요. 되게 위험해요. 많이 미끄럽고 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설명을 다 해주셨어. 그냥 조금 힘들어도 다랑시 오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분의 2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가 지금 오르려고 했던 아끈 다랑시입니다. 지금 저기 정상보다 훨씬 높게 올랐어. 네, 실제 된 정상은 저기라는 저기를 보는 거예요. The sunshine fading slow, snowflakes on the 자, 여기가 진짜 정상입니다. 분화구가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요. 역시 이렇게 오름이 높으려면 분화구가 깊어야 돼. I need a piece of your heart, honey. We're almost home. I can't make it here on my own. You'll be the first. 네, 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둘레길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총 걸린 시간이 50분 정도 걸립니다. 내려가는 것도 한 15분 걸리니까 합치면 1시간 5분에서 좀 느리게 걸으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름 중에서는 난이도가 그래도 꽤 높은 편이라서 편한 신발은 무조건 필수. 네, 이제 오름에서 내려왔는데 아까 갈비를 너무 배부르게 먹었는지 저녁을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배가 너무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짜자잔 갑자기 왜 파스쿠치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세화에 살았던 저로서는 지금 여기에 파스쿠치가 들어가 있고 올리브영이 있고 다이소가 있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 세화는 진짜 제주 시내 제일 구석탱이에 있는 동네라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거라고는 그때 제가 있을 땐 상상도 못 했는데, 그만큼 여기 세화 동네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또 어떻게 얼마나 변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한편으로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 바로 옆 마을 종달리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왜 밖에 있어요? 가는 것 가야 되는지 응? 가야 같이 가야 되는지
야, 뭐야? 여러분, 오늘 노을 미쳤습니다. 종달리 할머니 집에 왔는데 할머니 집에 있다가 노을을 보고 뛰쳐나왔어요. 대박. 너도 대박이지? 너무 멋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또 다음 여행지에서 뵐게요. 안녕.